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아시아권 증시, 또 미국 증시, 뭐 한국 증시까지 모두 이제 좋은 어떤 상승을 보였는데요. 뭐 연말의 가장 핵심 이벤트였죠. FMC 회의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뭐 경계감도 있었고 우려감도 있었고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금 눌렸던 거에 아마 이제 경계감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매파적인 어떤 기조 속에서 야 이거 뭐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뭐 예상대로 이제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어제 이제 지인하고도 이제 얘기하면서 F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시각을 드러내면 그게 결국 시장이 다시 달리게 만드는 그런 불확실성 해소 아니겠는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니다 다를까 어제 요 발표 나오고 나서 급반등했죠. 미국 시장도. 그래서 어제 잠들기 전에는 그 미국 시장이 약간 좀 빠지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급반등하면서 마감됐던데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아니 뭐 확실히 이제 내년도에 금리를 어떻게 할 거다, 뭐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거다는 그런 확실한 어떤 발언을 해주면서 결국은 내년도에 대한 어떤 시장 전략을 짜는 판을 짜는 이제 메이저 입장에서는 어떤 판을 짜야 될지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을 하겠죠. 개인적으로도 이제 내년도 투자 전략이 상당히 좀 명확해졌고 그것에 관련된 저의 시각을 한번 오늘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MC 관련된 핵심 분석을 좀 해보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은 0.49% 지금 마감됐네요. 3시 30분. 0.52% 상승으로 3,004포인트. 3,000포인트를 회복했네요.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한 1% 내외 정도 되는 어떤 상승률 보였고,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좀 많았던 거는 중소형주 단에서는 좀 조정 내지는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아직은 진성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거래대금이 여전히 이제 지금 3일 연속인가요? 4일 연속인가요? 하여튼 8조 원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뭐 거래대금이 줄어있는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돼 있고 내려앉아 있는 그런 흐름이다. 코스닥은 이제 뭐 중소형주 단에서 좀 활발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12조 정도 거래대금 터졌고 오늘 0.4% 상승 1007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690 종목으로 하락 종목 수보다 조금 더 많았죠. 그래서 코스닥에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대장 주도주군이었던 뭐 게임 메타버스, 뭐 2차 전지 이런 쪽이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밀어올리는 형태가 됐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300억, 기관은 570억을 매도. 외국인은 1,300억을 샀죠. 코스닥 시장에서 크진 않지만 외국인 기관이 100억, 570억 각각 순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이거 아직 종료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3시 31분 현재 외국인은 1,000계약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급은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도 의미 있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강한 상승 그래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연말에는 그냥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이 안에서 도는 형태로 이제 메이저되었던 내년도를 위한 물량 모으기 이런 식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미국 시장은 어제 이렇게 급반등했습니다. 나스닥만 보더라도 어제 이제 분봉으로도 이렇게 급반등하는 흐름들 S&P 다우 그래서 어제 1% 나스닥은 2% S&P는 1.6% 상승 그리고 니케이 증시 오늘 2% 상승 홍콩은 좀 빠졌네요. 0.6% 하락 그리고 대만이 0.7%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이어서 또 강한 기조의 흐름 그리고 상해 증시가 0.5% 상승 그래서 오늘 뭐 아시아권 증시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미국 시장과 다름없이 이제 우호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업종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 차트는 보시면 와 거래대금이 확 이렇게 낮아져 있는 게 확연하게 이제 눈에 띄네요. 작년하고 이제 너무 대비되는 흐름이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저점 때 오미크론으로 이제 날렸던 하락 변동성을 뒤로 하고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세의 흐름을 좀 이어가려는 모습. 그리고 여기 이제 주요 이평선도 깨지 않았죠 오늘. 밑꼬리 그면서 올라오는 형태.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보면 역시나 이제 21선, 60일선 지켜주는 흐름. 위로는 이제 121선이 있는데요. 그래도 뭐 양호한 어떤 흐름들. 그리고 거래대금 수준도 코스피보다는 괜찮네요. 그래서 성장 섹터군들 시클리컬보다는 이제 경기 사이클에 이제 변동하는 그런 시클리컬 산업보다는 이제 성장주 위주로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재편돼 있는 이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좋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거래도 활발한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죠. 구체적인 수급을 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800억 순매수인데 전기전자에서 그리고 의약품에서 대부분 순매수를 해줬죠. 전기전자 1100억, 의약품 업종에서 850억, 이제 기관도 같이 쌍끌이로 순매수한 흐름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오늘 뭐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은 주가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뭐 수급의 변동은 좀 없었죠. 연말에는 뭐 좀 그런 편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내년도 유망할 종목을 잘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네요. 어쨌든 그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강보합 정도, 그리고 삼성바이오건을 이제 급등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로슈 쪽에 대한 어떤 위탁 생산 계약 규모가 이제 1,600억 정도 이제 증액됐다는 그런 소식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경쟁사로 볼 수 있죠. 항체의약품 이제 CDMO 관련된 우시바이오가 미국의 어떤 제재 이제 대상이 좀 됐다는 그런 소식이, 우시바이오가 이제 굉장히 급락했죠. 그 부분이 이제 상대적인 어떤 반사수혜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된 것 같네요. 우시바이오 야오밍바이오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했죠. 19%. 이제 근데 사실 이 기업은 어느 선에서는 멈출 겁니다. 이번에 급반등도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반사수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고, 이제 모더나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하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모더나 백신이 또 이제 국내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이제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장기 평선을 이렇게 지지를 받아내는 모습들이 기술적으로도 이제 우상향의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탄력적인 흐름으로 좀 호재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이 오늘은 약보합, 아쉽네요. 이게 참 좀 대비되는 흐름이죠. 삼성바이오랑은 완벽하게 정배열과 이건 역배열, 완전히 대비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쉽고, 시총 규모도 지금 셀트리온이 28조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63조입니다. 2배 이상 벌어졌어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 시총 1위 이제 삼성바이오가 공고히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LG화학이 1% 상승했고, 카카오도 약간 상승했고, 현대차, 기아가 오늘 1.6% 상승,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이 8%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해서 이제 피어 그룹의 어떤 밸류 가치 부과, 그리고 이제 정유 업종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당 산업이 또 이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 될수록 또 수혜받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니었을까 싶고요. 오늘 수급도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 이제 순매수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쳤네요. SK텔레콤도 4.8% 상승,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시총 상위주들, 오늘 바이오주들은 조금 혼조였죠. 약세 종목도 좀 많았고, 반면에 이제 2차전지가 강했다가 좀 밀렸네요. 첨보 1%대, LMF 1%대, 에코프로뱀은 약보합 정도 마감했고, 펄어비스, 위메이드 같은 메타버스, 뭐 게임주 이쪽으로도 좀 강세였죠. 스튜어드 드래곤, 그리고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강했고, ST팜도 최근에 신고가 부근의 어떤 영역 강세 이어가고 있고, JYP 엔터도 최근 낙폭을 좀 되돌리는 반등 흐름들, 동진세물급도 낙폭이 좀 컸죠.
반등 흐름 좀 나오는 모습들. 매드팩터도 최근에 이제 삼성에 대한 발표하면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거래 터지면 추세가 좀 전환됐다는 신호로서 굉장히 높죠, 확률이. 그대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미용 관련주가 좋았네요. 클래시스도 5%대 상승해서 미용 그리고 임플란트, 덴탈 쪽이 좀 강했던 모습이네요. 심텍 고점권에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에 플러스를 좀 만들어내는 흐름들. 오늘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박셀바이오가 굉장히 급락했죠. 특히나 이제 갖고 있던 파이프라인 중에서 그 반려견 대상의 한암 면역 치료제가 있는데 요걸 이제 허가 신청, 품목 허가 신청을 이제 자진 철회했다고 합니다. 통계적 유의성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자진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박셀바이오에서. 그래서 시장 규모도 이제 큰 규모도 아니고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 굉장히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네요. 일단 26% 급락을 했고요. 이런 영향으로 뭐 이제 주요 이제 바이젠슬 같은 뭐 NK 관련된 기업이 연달아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플로 같은 기업은 오늘 그래도 6% 강세로 그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기업이죠. 이오 패치를 또 입찰 3건 수주했다는 소식으로 이게 이제 글로벌 진출해가지고 상당한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오늘 좀 샀네요. 한번 중요하게 한번 스터디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 중장기적 성장이 거의 좀 담보된 기업이기도 하죠. 아미코젠입니다. 이게 이제 뭐 바이오 의약품 쪽에 레진 배지라는 또 이제 그 원료 원료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이 이제 로피바이오 오늘 아니구나. 꽤나 된 내용이네요. 어쨌든 한 달 전 내용이긴 한데 이제 좋은 내용이죠. 뭐 로피바이오라는 또 바이오시밀러 기업에게 전략적인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여기에 이제 레진과 배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유전자 세포 기반의 첨단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서 바이오 신약 및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기업이네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공급망을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오늘 뭐 특별히 나온 건 없는데 여기서 이제 급등을 했네요.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임을 좀 나타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좋았습니다. 테스도 플러스권, 워닝 머티리얼즈 1%대 상승, LOT 백큐움이라는 기업도 4.3% 상승했고, 어쨌든 뭐 SF 반도체도 1%대 상승, 테스나 1.9% 상승해서 뭐 비메모리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성장 업종이 상당히 좋았고 QSI 이제 최근에 제가 한번 짚어드렸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수혜주죠. 여기 이제 오늘 17% 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때려간 기사 나온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와 오늘 사상 최대 거래한 것 같은데 500만 주면 그렇죠? 사상 최대까지는 아닌데 최근 근래 한 5년 들어가지고 최대 거래량이 터진 거죠. 그래서 추세가 박스권을 돌파했네요.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으로 오늘 수급도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도 계속 부문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하거든요. 첫 번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뭐 이제 게임 쪽으로 이제 불었다면 하드웨어 쪽 특히나 이제 LG 노텍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신고가 내면서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 바통을 이어받고 또 QSI가 또 그 다음을 또 이어가는 흐름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또 시장을 압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대 순매수네요. 1,500억이나 순매수를 했네요. 하여튼 오늘 시총 상위줄 중에서 SK이노베이션과 함께 가장 큰 상승을 보였죠. SK이노베이션도 760억대, SK텔레콤도 300억 가까이 순매수 들어왔고 두산퓨어슬, 뭐
이런 종목들 있고요.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위메이드, 그래 컴투스 홀딩스, 게임빌이 이제 사명 변경한 회사죠. 펄어비스, 컴투스,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 이제 주로 포진돼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넷게임즈, 조이시티, 스튜디오드래곤, 파크 시스템즈도 이제 반도체 향으로 이제 공급을 많이 하니까 반도체 기업으로 이제 분류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미코젠, 뭐 휴마시스 같은 바이오 기업들, 이오플라 같은 의료기 기업들도 이제 있고요. 콘텐츠, 오늘 뭐 어쨌든 게임 메타버스 콘텐츠가 시장을 좀 압도하고 수급도 좀 압도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이슈적인 부분이 이제 FMC 관련된 내용이죠. 정도 좀 예상했던 수순의 어떤 매파적인 액션이 정확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년도 우리가 장세에 대해서 또 전략을 또 세울 때, 그리고 시나리오를 가져갈 때 어떻게 활용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매우 중요했다 봅니다. 그리고 메이저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메이저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큰손 입장에서 사실 이제 시장의 가장 리스크 요인은 불확실성이죠. 매파로 변했다 뭐 이런 어떤 청문회 발언 통해서 이제 해석들이 있었지만, 이걸 딱 찍어버리고 내년은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하는 그냥 딱 그 상수로 두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로 인식되고 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으로 이제 증시는 또 화답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죠. 이번에도 이제 그런 수순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뭐 각자가 이제 많은 투자들이 각자가 해석을 해가지고 전략을 이제 만들게 될 텐데, 뭐 약간씩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약간 좀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FMC 이번 내용은 제가 내년도의 장을 해석할 때, 세울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정리한 내용이네요. 미국 연준이 12월 FMC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시장 예상에 이제 부합을 했다. 시장도 어느 정도 테이퍼링이 좀 빨라지겠지. 금리 내년에 2번 정도 인상은 되는데 그거보단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예상을 했는데, 뭐 모두 부합되게 발표가 됐어요. 기준금리는 뭐 동결을 했죠. 일단 동결을 당연히 했고, 월별 테이퍼링, 이제 자산 매입 이제 축소 요 규모는 뭐 역시나 이제 2배로 이제 속도를 가속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한다는 부분,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변화 부분, 점도표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 지난 9월보다 이제 이번 12월 달 FMC에서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0.5%, 6% 올라갔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이제 주목 포인트였다. 테이퍼링 가속화 이유가 이제 뭔지가 중요한데요. 역시나 이제 물가입니다. 고용 부분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뭐 우려로 지금 작용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계속 일시적이라고 이제 말을 했던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착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겠다. 뭐 테이퍼링, 뭐 금리 이런 것들 가지고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안정화시키겠다. 결국 이제 연준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과 이제 물가죠. 두 가지를 이제 완전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연준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 부분은 완전 고용 부분도 이제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더 이제 우선시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경제 성장 자체는 이제 괜찮은데, 경제는 양호한데 공급 측의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서 이제 고용 부진이 이제 회복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이제 회복될 수 있다. 근데 이제 2%를 상회하는 물가, 내년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하향 조정됐지만, 뭐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큰 타격은 없겠고, 또 실업률에 대한 전망도 이렇게 낮아지는데, 물가 부분에서
일단 올해도 이제 4.2에서 5.3% 그리고 내년도 2.2에서 2.6%로 대폭 상향하면서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내년에도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우리는 이런 어떤 액션들을 좀 취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도표상 이제 금리 인상 부분도 내년도 이제 3회, 그리고 내후년도도 3회, 24년 내에도 2회 이렇게 전망하면서 지난 9월 달에 이제 FOMC 대비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대한 금리 전망도 0.9%, 0.6% 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이런 어떤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어떤 이런 액션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시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인식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전략들을 세우겠죠. 자산 배분이든 주식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이든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으로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회견 주목 포인트를 보면, 완전 고용을 위해서는 긴 경제 확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물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테이퍼링 종료 후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도 예전보다는 조금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FOMC 요약을 해보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지 않도록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내년에 금리 3회 정도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를 2배 늘리기로 결정했다 하면서 뭔가 좀 액션을 이제 취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전략구상 부분을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원자재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임금의 상승도 거세다고 이제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착화되는 흐름이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이는 이제 결국 금리 인상을 앞당기고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높이는 그런 액션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인플레는 화폐 가치 하락이죠. 화폐 가치 하락은 결국 뭡니까? 자산 가치의 상승입니다. 결국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의 실물 자산 가격이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은 버블로 가게 되는 어떤 흐름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좀 해석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이 버블 단계라든지 굉장히 좀 오버슈팅 할 수 있는 자산 가격이 결국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그 시점의 확률이 내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흐름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있다.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은 성장주 하락 공식이라는 이런 고정화된 시각이 있죠. 근데 이제 기업들은 이제 이런 비용 상승, 채산성이 악화되는 문제들이 사소시 시클리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엔 좀 좋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들은 그런 인플레 큰 영향 없이, 우리 예를 들면 메타버스가 뭔 인플레 영향이 있겠으며, 바이오가 뭔 인플레 영향이 크게 있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 성장주의 희소성 그리고 프리미엄은 이제 가속화될 걸로 이제 판단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비메모리, 메타버스, NFT, 뭐 자율주행 같은 고성장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오늘도 이제 어느 정도 테마단으로 나왔고, 또 시총 상위주들의 어떤 흐름 속에서도 상승 흐름,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 증시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좀 명확히 오늘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내년 장세의 어떤 부담이 많이 덜해지면서 결국은 상당히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게 됐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엑시트 시기는 라는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그래서 고민을 한번 저는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는 스타일로 이제 많이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의 정책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향의 연준의 도구를 사용하는 부분이죠.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잘 안 잡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저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어떻게 하죠?
결국 그때는 뭐겠습니까? 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겠죠. 연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잖아요. 근데 물가 안정이 안 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안 잡히는 모습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시장에서 양적 기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시장에서 이제 이런 우려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부담스러운 시기가 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 시장에서 엑시트를 하는 액션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내년도에는 주식 이제 실물 자산 포지션을 조금 어느 시점에서 감소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일단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경제가 완만히 성장하는 국면에서의 자산 시장의 흐름은 이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연준이 딱 그냥 점 찍어줬죠. 그래서 내년 좀 부담 없이 좋은 흐름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걱정은 조금 많이 덜해졌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시장 전략에 있어서도 성장주 중심의 투자 전략에 원래 이제 그렇게 갖고 있었지만 그 생각이 이제 더욱 개인적으로 이제 명확해졌다. 그렇게 좀 이번 FOMC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저의 어떤 전략 구상, 내년도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엑시트 시기까지의 어떤 생각들 그렇게 한번 정리해봤는데 중요해질 것 같아요. 내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생각들은 다 다르잖아요. 의견들은. 제 생각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해 보는데요. 이 부분까지 짚어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사적 모임 이렇게 또 거리두기가 또 강화됐습니다. 18일 내일 모레부터네요. 사적 모임이 4인으로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제한이 되고 식당, 카페 영업도 이제 9시까지 제한됐는데요. 뭐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겠다 해서 미접종자는 뭐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네요. 결국. 그래서 사적 모임도 이제 모두 접종한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접종자 1인을 허용하던 방침은 이제 사라졌다. 일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얘기하는 거는 위중증 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3차 접종 확대와 의료 여력에 대한 확충, 이제 중증 병상이 이제 별로 없는 부분들을 확충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차원이죠. 그리고 이제 중증 사망자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다 해서 이렇게 또 강화를 하는데 사실 계속 이제 얘기했던 거죠. 영상을 통해서도 확진자 모두 항체 치료제 바로 즉시 놔서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그 방식을 쓰는 게 백신과 함께 그런 어떤 방식을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중증 환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뭐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것 같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즘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하고 또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학교 등교를 지금 그 중단시키잖아요. 여기 이제 수도권 학교 전면 등교 중단해서 이제 뭐 엄청난 또 파급이 또 벌어질 것 같네. 학부모 딴에서는 이제 상당한 어떤 파급이 진행될 것 같네요. 이제 직장 다니고 있는 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상당한 국내 또 이제 변화가 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들 개인 방역과 또 건강 유의하시면서 연말철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장세가 조금 지지부진하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래금도 많이 줄어 있고 오늘도 여지 없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이제 어제 급반등을 하긴 했지만 오늘 시장 우리나라 시장 강하게 치고 달리리라는 생각을 하긴 좀
어려웠죠. 특히나 오늘도 양시장에서는 또 개인이 팔았죠. 2천억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팔았다는 것 자체가 계속 이제 그 양도세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급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런 뭐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수급을 결국은 메이저가 이제 받아가는 그런 형국이 좀 펼쳐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시장 지금 연말 구간을 저는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멍하니 본다든지 뭐 가만히 있다든지 하기보다는 내년도에 장세가 오늘 이제 FOMC까지 해가지고 이제 명확해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자산 시장에 상당한 어떤 폭풍을 좀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년도 장세에 대한 준비 계속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